자, 이제 행정형벌에 관한 주제 설명드립니다. 1년에 한 문제가 기본적으로 출제가 되고요. 중간중간에 지문 속에서도 구성이 되기 때문에 이건 이제 무조건 맞춰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는 행정형벌이라고 하는 게 두 가지로 예시가 됩니다. 그래서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와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유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앞에서 우리가 이제 개공 관련해서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라든가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 업무 정지 사유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업무 정지 사유 정확히 외워두시고 그다음에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를 외워야 하는 것처럼 자, 이 행정형벌은 3년 3천과 1년 1천 중에서 작은 거 3년 3천 또 여러 군데에 써먹는 게 3년 3천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시면 됩니다. 어차피 문제는 1년 1천과 3년 3천을 비교하는 것이 출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3년 3천 외워두시면 나중에 기출문제 볼 때 웃길 정도예요. 그냥 맨날 똑같은 물어봅니다. 그래서 3년 3천 사유만 가지고 공부를 하실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것 중에서 1년 1천 사유에 이중 소속이라든가 또는 이중 등록 이런 것들이 이름하여 1년 1천 사유 중에 일부가 되게 됩니다. 상당히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3년 3천만 외우기도 겁나 힘들어. 그래서 가볼까요? 그래서 먼저 계절 등록 관련한 부분이 있죠. 자, 공인중개사 또 일정한 겸업 가능한 법인이라는 사람이 개공이 되기 위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그때 개개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죠. 그래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앞에서 공부하셨죠?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 되겠습니다. 걸리게 되면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관련해서 한번 볼까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와 중개보수 지급 약정은 전부가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 있었고요. 3년 3천 사유 이런 거 있었고 또 하나가 이 중개사무자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를 하는 그 법률 행위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이다. 그리고 주의하실 게 무등록 중개업자는 처벌하지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중개의뢰는 처벌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자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사람 바로 3년 3천 사유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3년 3천 해서 개개 근데 이렇게 개개 이렇게 외우다 보니까 바로 이중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사람 요 줄여서 우리가 이제 이중 등록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요. 이중 등록은요 3년 3천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1년 1천 사유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개 하나 외우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쟁이라고 해서 우리 앞에서 그런 거 있었죠. 개공 관련해서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자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라고 하는 것 중에서 즉 임의적 등록 취소 사유이자 최대 6개월의 업무 정지 사유 둘 중에 하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매무초 직상점투 우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그래서 가볼까요? 그래서 금지행위 매무초는 해당되지 않고요. 직상점투라고 하는 것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중개 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다라고 하는 거. 중개라고 하는 것은요 권리 득실 변경을 알선해야 되는 겁니다. 부동산 기업 공인중개사를 비롯한 중개업자들은 중개를 해야 되지 중개인과 직접 거래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돼버리면 중개업자들의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우리 민법서 공부했던 개념이죠. 바로 거래 쌍방대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일방대리는 가능합니다. 쉬운 문제가 일방대리 이렇게 나올 텐데 일방대리는 금지 행위가 아니고요. 쌍방대리라고 하는 것이 금지 행위가 되게 됩니다. 그 외에 관련 관계 법령에서 양도, 양화, 알선 등이 금지된 부동산의 분양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증서 등의 매매교환을 중개하거나 그 매매를 업으로 하는 자. 그래서 요건 이제 부동산 공법 등과 관련되어 있죠. 주택법 파트에서 분조투, 분양가 상한제, 주정주택, 조정 대상제, 투기 과외적 이런 데서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가 금지가 되게 됩니다. 모든 분양권이 전매가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분조투 등에 걸리게 되면 어떻다? 바로 매매 등이 금지가 되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자, 그런데
금지되고 있는 그 기간 중에 이런 분양권 등을 중개를 한다 또는 그것을 업으로 한다라고 한다면 이것도 금지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겁나 길게 되어 있는데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소유권 보존기 또는 이전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이나 관계 법령 규정의 전밀 권리 비연동에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투기를 조정하는 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길어서 않는 투기 조정 행위 제일 쉬운 것이 바로 소유권 보존기나 이전기를 하지 않은 부동산 등을 중개한다. 이게 이제 뭐냐면 중간생약 등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실 때 중간생약 등기 몇 개 논의했었죠. 그래서 허가구역 내 중간생약 등기는 무효였었고요. 허가구역 외 중간생약 등기라고 하는 것은 유효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민법 공부하실 때 했던 얘기고요. 하여튼 중간생약 등기 등을 알선한다. 이게 투기 조작행위로 예시가 됩니다. 자, 개개 직상점투라고 하는 거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무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야 될 것이죠. 그래서 자, 교란행위 1종이죠. 우려가 있는 행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이것도 금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단이라고 합니다. 자, 의미 볼까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 중개 대상물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그 줄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하는 것. 요게 바로 어떻다? 바로 교란행위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뭐냐면 집값 띄우는 거죠. 집값 띄울 때 어떤 식으로 이걸 처리하느냐. 어떤 동네에서 집값 띄울 때 보통 분여배라고 불리는 부분하고 작당을 하여 그 동네 거래가가 만약에 8억이야. 그런데 짜고서 중개업자가 짜고서 10억에 매매가 된 것처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한다. 뭐 이런 행위 등 이것이 중개 대상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겁나 길죠? 그래서 우자만 나옵니다. 앞쪽을 읽으려고 하지만 우려가 있는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겁니다. 길어서. 왜? 그동안 이것이 새롭게 법에 들어오기 전에 앞에서 투기 조정인 거의 출제가 안 됐어요. 이유는 너무 길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제한하거나 단체 구성은 이외자와 공동 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이게 카르텔이라는 거죠. 그래서 중개업자들끼리요 단체를 구성해서 다른 중개업자가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것 또는 그 단체 구성된 구성원에 대해서 다른 중개업소와 공동 중개를 못하게 규제를 합니다. 이 카르텔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금지가 됩니다. 의미 새기지 마시고 개개 직상점투 우단. 다만 주의하실 게 여기서 나오는 것이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3년 3천 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중 등록, 이중 소속은 1년 1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사실은 3년 3천 사유 중에서 개개 직상점투 우단이라고 하는 것은 개업공인중개사 등과 관련한 행정 형벌 조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집값 띄우기 위해서 분여배 등에서 개공과는 관련 없이 자기들이 주택가격을 조작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금지가 돼요. 요거는 이제 개공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으로 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업무 방해 관련 쟁점 겁나 깁니다. 이건 분열 회장님 골로 보낸다. 개개, 금쟁인 직상점투, 교란행위 우단, 마지막 업무 방해 관련해서 안정표라고 이렇게 정리합니다. 안정표 들어가면 어떻다? 이런 분열 회장님 등은 3년 3천 사이에 걸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행정형벌을 논하면서 3년 3천 사유 개공 등 중개업자 관련해서 개개 직상점투 우단 그리고 본업회장님 등 관련해서 안정표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됩니다. 업무방해 관련 내용을 볼 텐데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특정 개공 등에 대한 중개 의뢰를 제한하거나 제한을 유도하는 본업회 같은 데서
우리 동네 집값을 올리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어떤 싸가지 없는 기업 공인중개사가 금매물 막 이렇게 싸게 중개를 해버려요. 그럼 그거 연맥이는 거예요. 거기다 매물 내놓지 맙시다. 이런 식으로 안내문 또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이거 걸리면 3년 3천 사유입니다. 안내문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서 중개 대상물에 대해서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 광고 또는 중개하는 특정 계공들에게 중개 의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다른 기업 공인중개사를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거예요. 일본 항목은 그거잖아. 급매물 중개하거나 싸게 중개하는 애들을 매물 아예 안 주는 방법. 이에 비해서 이 분유회하고 특정한 계공이 작당을 해서 가격을 띄우는 이 계공에 대해서만 매물을 추구해요. 요것도 업무방 걸리면 3년 3천 사유입니다. 아니면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아니하도록 유도하는 겁니다. 이런 거 다 있었습니다. 요거 3년 3천. 정당한 사유 없이 기업 공인중개사 등의 중개 대상물에만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합니다. 이 표시 광고는요, 앞에서 우리 과태료 500이 할 때 등록관청에서 때리시는 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자를 제시하지 않게 되면 500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또는 확표라고 해서 표시 광고, 바로 부당한 표시 광고라고 하는 것도 과태료 500이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표시 광고 행위를 방해하는 이게 이제 복덕방에 써놓잖아. 여덕 전세 얼마 이라는 거. 거기에서 낮은 가격 매물 등록했다고 해서 진치고 쓸데없는 소리 들으면서 안 가는 거. 이거 걸리면 3년 3천 사유입니다. 그 다음 기업 공인중개사 등에게 중개 대상물을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표시하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대가를 약속하고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게 광고하도록 유도하는 거예요. 뒤쪽은 보자고 했어요. 제일 앞을 보거나 제일 뒤를 보거나. 안정표 부녀 회장님 안정표 걸리게 되면 다 3년 3천 사유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3년 3천만 외우기도 버겁습니다. 1년 1천까지 외우겠다. 제가 항상 하는 소리 모두들이 되겠습니다. 중개사 하나만 슈그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골고루 점수가 나와야지 합격하십니다. 확률 높이는 방법은 둘 중에 하나 정확하게 외우는 거. 이게 두 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다 보면 아사리판이 이도저도 안 될 수가 있어요. 이거 다 하신 다음에 1년 1천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외우시던가 말던가 설문제고 등록 관련 개개 그러나 이중으로 개설등록 이중 소속은 3년 3천입니다. 금전이 직상 증투 결혼행위 우단이라고 하는 우려 단체 직상 증투.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게 매무초라고 하는 것은 어떻다? 우리 외울 때 매무초 직상 증투 우단 이런 식으로 외우셨어요. 매무초는 1년 1천 사유입니다. 매무초가 뭔지 아직은 자세히 모릅니다. 그냥 여러분 초보 수험생이니까 시킨 대로 외우실 거예요. 그래서 3년 3천 사유 다시 정리합니다. 이건 판사가 때리는 거예요. 이런 사유 발견되면 개개 직상 증투 5단 안정표라고 하는 거. 이 정도가 바로 3년 이하 있으며 3천만 이하의 벌금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행정형벌까지 설명드렸어요. 여러분들은 행정처분과 행정형벌 파트가 양도 많고 겁나 힘듭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네 번 반복하시면 점점 좋아지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 이제 행정형벌까지 정리해드렸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구체적인 공인중개사법의 내용도 확인해 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